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하고요. 또 그걸 배경으로 한 소설 닥터 지바고를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혁명의 격발 속에서 개인의 삶, 또 뭐랄까 인간다움이란 과연 뭘까? 이걸 묻고 계신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딱 중심으로 잡고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죠. 자, 그럼 먼저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혁명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?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. 이때가 차례 니콜라이 2세의 전제 정치 아래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 그 불만을 아주 그냥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파야겠죠? 네,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보내주신 글들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민중의 빈곤 문제, 또 전쟁의 참혹함, 지식인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,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었거든요. 그게 결국 1917년 2월 혁명으로 빵 터져 나온 겁니다. 페트로그라드, 그러니까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. 거기서 시작된 시위가 커지고 군 일부까지 합류하면서 결국 차르가 물러나고 제정 러시아가 끝나버리죠.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 유리도 바로 이 격변기에 의사로서 전쟁터도 겪고 도시의 혼란도 직접 보게 되고요. 아, 정말 극적인 순간인데 자료 중 하나는 이 혁명 직후의 그 이중 권력 상태, 이걸 또 흥미롭게 분석했더라고요. 자유주의 임시정부랑 또 노동자 병사 대표들의 소비에트가 동시에 힘을 가진 그런 불안정한 상황 말이죠.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레닌하고 볼셰비키가 확 떠오르는 거고요. 네, 바로 그 맥락입니다. 볼셰비키는 구호가 아주 명확했어요. 평화, 토지, 빵,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. 이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했죠. 대중들, 특히 이제 전쟁에 지친 병사들, 그리고 토지를 원했던 농민들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.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구호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1917년 10월 율리우스력 기준인데요. 이때 무력봉기로 임시정부를 쓰러뜨리고 소비에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. 이게 바로 10월 혁명이죠. 하지만 뭐 혁명이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. 그 뒤로 내전이 또 있었고 1918년부터 22년까지 볼세비키, 그러니까 적군이 반혁명 세력인 백군을 꺾는 과정도 그렇고 또 체카라는 비밀 경찰을 동원한 공포 정치나 숙청. 이런 걸 보면 혁명의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좀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참 보내주신 노트에도 이런 고민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체카의 등장은 혁명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바로 여기서 닥터 지바고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보내주신 소설 발췌문에도 나오듯이 그 대사 있잖아요. 러시아에서 개인의 삶은 죽었어요. 역사가 그것을 죽였죠. 이 말이 그 거대한 이념의 광풍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혁명이 집단, 국가, 이념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바고는 오히려 개인의 내면, 사랑, 예술 이런 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군요. 라라가 지바고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. 유리, 당신의 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. 고통조차 아름답게 느껴져요. 이 대사가 딱 지바고가 추구했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가 폭력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시대에 저항하려 했다. 이런 해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분석글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을 깊게 파고들었더군요. 지바고에게 인간다움이라는 건 어떤 이념적인 투쟁이 아니라 라라와의 사랑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진실성, 그리고 시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, 바로 그거였던 거죠. 그의 시는 모든 게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정신의 증거였고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였을지도 몰라요. 예술은 사랑처럼 궁극의 저항이다라는 구전이 딱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지바고의 시는 혁명과 전쟁을 넘어서 살아남았으니까요. 와, 혁명이 제도를 바꾸려고 했다면 지바고는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인간의 마음,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.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교훈하고 문학적인 성찰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, 예를 들면 무능한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, 니콜라이 2세 경우처럼 또 이상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지, 볼셰비키 독재 과정에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오히려 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,
책 하나 숙청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닥터 지바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한 로맨스 영화는 아니죠. 그 뭐랄까 역사의 무게, 또 그 앞에서 한 개인의 존재, 그리고 예술의 역할까지 상당히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이거든요. 특히 이제 유리 지바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비극, 그리고 동시에 인간 정신의 어떤 힘, 이런 걸 함께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. 오늘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. 네. 가장 먼저 딱 와닿는 건 역시 그 거대한 역사 앞에 선 개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. 뭐랄까 무력함 같은 거요. 지바고는 의사이자 시인이었잖아요. 세상을 바꾸려 한 것도 아닌데 그 혁명과 전쟁이라는 경랑에 그냥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네, 자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바고의 그 안정된 삶, 뭐 가족,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시대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리잖아요. 영화 대사 중에 그거였죠. 러시아에서 개인의 삶은 죽었어요. 역사가 그것을 죽였죠. 이 대사가 그 비극적인 현실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개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역사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누를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런 상황 속에서 라라와의 사랑은 지바고에게는 그냥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. 약간 숨쉴 구멍, 아니면 뭐랄까 진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경험. 하지만 이것마저도 순탄치 않았다는 게 참. 그렇죠. 지바고가 라라와 함께 있을 때 그 느끼는 자유로움, 또 예술적인 영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체제가 봤을 때는 용납하기 힘든 거였어요.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요. 사랑마저도 감시 대상이 되고 억압의 대상이 되는 이건 개인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나 자유로운 관계가 어떻게 그 거대한 이념, 역사적 흐름 속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시인으로서 이상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, 지바고는. 근데 마주한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. 그 피비린내난 전쟁, 억압 속에서 그의 이상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결국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자신의 시대에 짓눌린 시인이 되고 마는 거죠. 이상주의자였던 지바고가 그 폭력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모습. 이게 그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순수한 이상을 가진 개인이 그 냉혹한 시대와 부딪혔을 때 겪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그냥 짓눌리기만 한 건 아니었다. 이 점이 또 중요해 보이네요. 그에게는 시라는 게 있었으니까요. 그 절망 속에서도 시를 썼다는 거.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지바고의 시는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니었어요. 단순한 기록도 아니었고요.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그의 시는 고통조차 아름답게 느껴지게 할 만큼 아주 강렬한 사랑,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. 이게 바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떤 개인의 감정을 복원하려는 일종의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죠. 종 대신 펜을 들고 체제의 구호 대신 한 줄의 시로 말했습니다. 이 표현이 정말 인상 깊네요. 네, 맞아요. 그게 예술에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권력이 육체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시 같은 예술은 개인의 영혼을 지키잖아요.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남는 힘이 있고요. 예술은 사랑처럼 궁극의 저항이다. 이 해석처럼 지바고에게 시는 그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 방식이었던 셈입니다.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그의 시는 남아서 예술의 어떤 불멸성 같은 걸 증명하는 거죠. 오늘 이렇게 닥터 지바고에 대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,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과 예술의 힘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모든 게 다 휩쓸려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의 내면, 감성,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은 시대를 넘어서 살아남는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. 그렇습니다. 지바고의 삶과 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때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잖아요. 이럴 때 여러분에게 예술 혹은 여러분만의 그 감성은 어떤 의미인가요?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시대를 건너는 어떤 조용한 힘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